안녕하세요. 재활 전문 물리치료사 리앱입니다. 무릎이 아픈데 레그 익스텐션을 한다는 사람. 무릎이 아프면 레그 익스텐션을 하라는 사람이 많은데요. 저는 왜 무릎 환자가 굳이 헬스장까지 가서 무릎에 스트레스를 줄 가능성이 적지 않은 운동을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레그 익스텐션, 허벅지 근육을 탄탄하게 만들 수 있는 좋은 운동 맞습니다. 스쿼트에서는 활성도가 낮은 대퇴 직근에 포인트를 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허벅지 근육을 더 키우기 원하는 건강한 사람들, 그리고 운동선수들도 이용하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무릎이 아픈 환자에게 허벅지 근육 키워야 되니까 레그 익스텐션 하세요 라고 권장하기도 합니다. 누구에게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운동을 하고 나서 통증이 더 생기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적지 않아요. 많습니다. 효과가 있는 사람도 있고 더 악화되는 사람도 있으니까 뭐가 맞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환자는 통증을 증가시킬 가능성과 감소시킬 가능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운동보다는 통증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낮은 운동부터 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체중 부하를 하지 않는 레그 익스텐션이 왜 무릎의 통증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는지 설명드리고 환자분들이 할 수 있는 허벅지 운동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무릎이 아픈데 레그 익스텐션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중이신 분들은 참고해 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무릎 환자에게 레그 익스텐션을 권장하지 않는 이유를 더 쉽게 이해하려면 토크에 대한 개념을 알면 좋습니다. 토크는 힘의 모멘텀을 곱한 값인데요. 여기서 모멘텀이란 움직임이 일어나는 관절의 회전축과 힘의 작용점과의 수직거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토크는 내적인 토크와 외적인 토크로 나누는데요. 내적인 토크는 내적인 힘, 근육의 힘을 내적인 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내적인 힘에 모멘텀을 곱한 것이고, 외적인 토크는 무게, 부하 등의 외적인 힘에 모멘텀을 곱한 값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싶으시죠? 시소에 비유하면 쉽습니다. 왼쪽에 5kg의 물체가 시소축과 이만큼의 거리에 있습니다. 이 길이가 모멘텀입니다. 이 시소가 평행이 되도록 유지하려면 동일한 거리, 동일한 모멘텀이겠죠? 여기에서 힘을 준다고 가정했을 때 똑같이 5kg의 힘을 주고 있어야 합니다. 가운데의 축을 기준으로 왼쪽이 외적인 토크, 오른쪽이 내적인 토크입니다. 여기에서 왼쪽에 있는 물체를 더 멀리 두겠습니다. 모멘텀이 길어졌기 때문에 외적인 토크는 더 커졌겠죠? 이 시소를 평행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까와 같은 곳에서 힘을 준다고 했을 때 더 큰 힘을 주고 있어야 합니다. 시소 타보셨으니까 이건 이해가 가시죠? 이걸 레그 익스텐션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무게는 5kg, 시작 자세에서 모멘텀은 0입니다. 외적인 토크는 외적인 힘에 모멘텀을 곱한 것이니까 외적인 토크 값은 0입니다. 그래서 이 위치에서는 대퇴사두근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대퇴사두근에 힘을 주면서 무릎을 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외적인 모멘텀이 내적인 모멘텀보다 짧기 때문에 역학적 이득이 발생하면서 대퇴사두근에 큰 힘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5kg보다 적은 힘으로 들어올릴 수 있어요. 그런데 무릎이 점점 펴지면서 모멘텀이 길어지면 외적인 토크가 증가되기 때문에 이 토크를 견디기 위해서는 내적인 토크도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무릎을 다 펴게 되면 외적인 모멘텀이 최대치가 되면서 외적인 토크도 더 커지기 때문에 그만큼 대퇴사두근에도 더 큰 힘이 요구되죠. 무릎 통증이 있는 환자의 초기 재활에는 대퇴사두근에 큰 힘이 요구되는 운동은 피하라고 권장하는 편인데요. 슬개골을 대퇴골 방향으로 미는 압박력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그 익스텐션을 하는 환자분들은 부담이 덜 가도록 5kg의 낮은 무게부터 시작을 합니다. 외적인 모멘텀이 내적인 모멘텀보다 짧은 이 구간까지는 5kg보다 적은 힘으로 들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적인 모멘텀이 내적인 모멘텀보다 길어지는 이 각도부터는 5kg보다 더 큰 힘을 줘야 합니다. 최대 신전에 가까울수록 더 많은 힘이 필요하고요. 분명 5kg의 낮은 무게로 시작했지만 대퇴사두근은 그보다 더 큰 힘으로 운동을 하게 됩니다. 다리 길이에 따라서 훨씬 더 큰 힘이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아직 이 정도의 부하로 운동할 수준이 아닌데 무리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고려해서 무릎 환자분들한테는 레그 익스텐션을 90도에서 45도 정도까지만 하라고 권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문제가 있습니다. 슬개 대퇴 통증 증후군, 슬개골의 내외측 정렬 문제로 연골연화증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이 각도에서 연골에 마찰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슬개골과 활착근은 90도에서 60도 이 각도에서 가장 많이 맞물리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만 정렬 변화가 일어나도 문제가 생기는 편입니다. 물론 이 정렬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다른 각도에서도 문제가 잘 발생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슬개골의 내외측 정렬 문제로 슬개 대퇴 통증 증후군을 가지고 있으신 환자분들에게는 90도에서 45도 이 각도에서도 레그 익스텐션을 하지 말라고 권장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무릎이 아픈 원인이 확실하게 확인이 되지 않으면 레그 익스텐션은 피하는 게 좋다. 좋아지게 할 수 있는 운동들이 있는데 굳이 해야 되나? 이게 제 의견입니다. 건강한 사람이 근육을 더 도드라지게 탄탄하게 하는 게 목적이다. 이런 분들은 해도 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쿼트에서는 활성도가 높지 않은 대퇴 직근에 포인트를 주기 좋거든요. 하지만 운동을 하는 목적이 근육 이쁜 건 필요 없다. 그냥 무릎 통증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런 분들은 레그 익스텐션은 쳐다보지도 마시고 매트에서 맨몸 운동부터 시작해주세요. 발, 종아리, 허벅지, 엉덩이 이 근육들이 적절하게 협응하면서 작동하게 되면 불균형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후군들은 다 잡으면서 무릎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건강해지면 그때 레그 익스텐션 생각해보세요. 무릎에 스트레스를 덜 주면서 할 수 있는 허벅지 운동을 한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누워서 다리 들기 SLR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거보다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 동작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미 여러 번 운동을 해서 다리 힘이 좀 풀렸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감안하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자 끝에 이렇게 걸터 앉아주세요. 그리고 운동하려고 하는 다리는 이렇게 편 상태에서 Q세팅 무릎을 쭉 편 상태로 허벅지에 힘을 주고 있어주세요. 그리고 이 Q세팅을 유지한 상태에서 허리는 꼿꼿하게 만든 상태로 고관절을 굴곡시켜서 올려볼 겁니다. 이 위치에서 힘들게 되면 무릎이 구부러지게 될 거거든요. 무릎을 계속 펴고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무릎을 신전시키고 고관절을 굴곡시키는 이 대퇴 직근의 최대 수축이 일어나게 됩니다. 운동 중에 무릎이 이렇게 구부러지게 되면 대퇴 직근의 최대 수축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별로 안 힘들어요. 고관절 굴곡을 다른 근육들로 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릎을 신전을 끝까지 시켜주시고 그 힘을 유지하면서 고관절을 굴곡시켜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이쪽에 있는 대퇴 직근의 최대 수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위치에서도 천천히 내려가는데 무릎 신전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햄스트링의 유연성이 부족하신 분들은 고관절의 굴곡 범위가 많이 나오지 않게 되면서 이 허리를 이렇게 구부리면서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 허리에 부담이 많이 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허리를 펴시고 내 가동 범위가 허용하는 범위까지만 올려주셔도 괜찮습니다. 무릎을 계속 펴고 고관절을 신전시키려고 노력하시면 대퇴 직근에 힘이 잘 들어가게 될 거예요. 저처럼 다리가 무거우신 분들은 정확하게 10개만 수행해도 이 대퇴 직근에서 뻐근한 느낌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무릎 통증이 있는 환자분들에게 레그 익스텐션을 권장하지 않는 이유와 환자분들이 할 수 있는 허벅지 운동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혼자서 재활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남들이 좋다고 해도 하고 나서 통증이 있는 운동은 안 하는 겁니다. 당연히 근육통이랑은 헷갈리지 마시고요. 환자분들은 참아도 되는 통증과 참지 말아야 되는 통증을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운동 중에도 아프지 않고 운동하고 나서도 아프지 않은 운동으로 몸을 천천히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근육들의 균형이 잡히고 나면 예전에는 통증 때문에 못했던 동작들을 통증 없이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재활의 빌드업, 운동의 단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실패 없는 무릎 재활 12주 프로젝트를 따라와 주시고요. 그래도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혼자서 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같이 체계적으로 재활을 해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아시겠죠?